네, LBRY가 한 트윗을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는 XRP를 다시 재상장해야 한다. SEC와 LBRY의 소송의 기준에 따르면 2차 파운더 즉 거래소가 판매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의 경우 과거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이 진행이 되던 당시에 혹시나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XRP를 상장 폐지했던 적이 있었죠. 이제 사실 거래소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XRP 상장 폐지 자체가 그리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비단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대부분의 거래소가 그랬었죠. 현재 SEC가 LBRY에 대해서 최종 심리에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이유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언급이 과연 XRP와의 소송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나쁘지 않은 흐름 속에 크립토 마켓의 불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연도 2021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게 될까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2월 3일 이제 금요일이죠. 새벽 2시 18분 기준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62% 상승한 23,826달러대, 이외에 이더리움은 6.38% 상승한 1,67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는 3.95% 상승한 0.4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는 7.91% 상승한 0.4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2.1%, 18.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한번 롱숏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롱 포지션이 54%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5%를 기록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6%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의 기조를 쭉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어제 새벽이죠. 이 미 연준의 FOMC를 통해 25bp 인상이 확정이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 제롬 파월의 입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제 상당히 놀랐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해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제롬 파월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것이죠. 25bp 인상 확정과 함께 강한 매파적인 언행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누를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다른 모습에 이 자산 시장에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되게 됩니다. 예, 어제 저녁 이 유로존의 경우는 이제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이 빅스텝 기조를 유지하였는데요. 미 연준과 비교하였을 때 아쉬워 보일 수 있는 수치이긴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이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경우는 연초만 하더라도 디커플링이 되어 있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 상관관계가 1에 가까워짐에 따라 이 동조화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의 움직임에 비트코인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동조화 현상은 지난 2021년 불장에서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2021년의 불장은 기관의 자금이 만들어냈었습니다. 이제 또한 이번 2023년 올해 1월의 미니 불장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거대 자금으로 인해 상승했다라는 관점이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이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면 나스닥, 특히나 기술주와의 커플링 현상들이 더욱 강해지는 현상이 생기죠. 특히나 이러한 현상은 상승장 초반에 주로 생기게 되는데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현재
동조화가 강해지고 있는 지수가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이 홍콩 항생 지수와 동조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쉽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유명 분석가 비트코인 항생지수 동조와 추가 상승이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명 매크로 분석가 브렌트 도넬리 스펙트라 마켓츠 사장이 비트코인과 홍콩 항생지수가 동조화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 상승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지난달 상승하기 시작해서 이번 주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술적 주요 저항선에 막혀 상승 여력을 잃는 모양새이다. 이 홍콩 항생지수 역시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과 항생지수의 추가 상승 실패는 위험 회피 심리 확산을 보여주는 기술적 경고이다. 연초 분위기가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 노련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위험 회피 심리를 보여주는 이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기사의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2월 1일 19시이죠. FOMC 회의 전에 나온 내용으로 이때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23,000달러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제 지금 보면은 이 분석가분도 조금 좀 민망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분석하고 하루 뒤에 바로 급등이 찾아왔으니 말이죠. 이번에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 코인텔레그래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 비트코인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FOMC 회의가 끝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24,200달러 터치 후에 이제 23,800달러대에서 횡보하던 2월 2일 오후 5시경 작성이 된 것인데 과연 어떠한 분석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분석 비트코인 주봉 데드크로스 가능 여전하다. 50WMA 선뚫어야 상승세 지속이다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비트스탬프 BTC 대 USD 주봉 차트상 50주 이동평균선이 200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이 데드크로스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인 상승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50주 이동평균선을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현재 50주 이평선과 200주 이평선은 각각 25,345달러, 24,837달러에 위치하고 있다. 본격 상승세 돌입 및 가짜 상승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50주 이평선 돌파 여부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아무리 매크로 경제 상황이 좋고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어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분석가들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지난 2022년 내내 그렇게 하락을 주구장창했으니까 이제 1월 상승만 가지고 지금의 분위기를 단정짓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2월 지금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면 3월까지 루나 사태 전의 가격인 43,000달러까지 상승 또한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이제 얼마 전 이 소송 관련하여 리플사 방면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SEC와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진행 중이던 이 LBRY 토큰에 대해서 SEC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최종 심리를 통해 인정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 LBRY 토큰의 경우는 한때 280%나 급등을 하게 되며 이 크립토 마켓에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에 전 세계 XRP 홀더들 또한 SEC와의 소송 또한 이와 같은 사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과거부터 이 거래소의 상장이 다시금 된다면 XRP의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인데요. 이 코인베이스의 경우 또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승소를 하며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에 LBRY 측에서 코인베이스에 하나의 트윗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떠한 트윗을 남겼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게 되면은 LBRY가 트윗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 트윗의 내용을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는 XRP를 다시 재상장해야 한다. SEC와 LBRY 소송의 기준에 따르면 2차 파운더, 즉 거래소가 판매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과거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이 진행이 되던 당시 혹시나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XRP를 상장 폐지했던 적이 있었죠. 이제 사실 거래소 입장에서 보게 되면 XRP 상장 폐지 자체가 그리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비단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거래소가 그랬었죠. 현재 SEC가 LBRY에 대해서 최종 심리에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언급이 과연 XRP와의 소송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SEC는 바보가 아니죠. 이 미국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가는 곳이 SEC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보다 똑똑하면 똑똑했지 절대로 멍청하지 않은 족속들인데 공개적으로 이러한 언급을 한 것은 과거부터 미 SEC가 이제 지독하게 유지해 오던 이 시간 끌기 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이 리플사 소송 또한 끝을 내려는 모습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온갖 갖가지 억측을 내면서 무조건 증권이다, 대부분 암호화폐 증권이다, LBRY, XRP 다 증권이다라고 외치던 SEC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변화의 시그널을 대놓고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진행이 된다라면 이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 거래소에서 XRP의 재상장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는 곧 악재가 호재로 바뀌는 시점에 다다르며 여태까지 눌렸던 가격의 급등을 볼 수가 있겠죠. 참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미국 거래소에서 XRP의 상장이 진행이 되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4포인트 상승한 60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어제 새벽이죠. 미 연준의 FOMC 빔을 맞고 이제 시원하게 비트코인이 24,000달러를 일시 뚫어 주었습니다. 이후 현재는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제롬 파월은 시장이 방심하지 못하게 이 센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늘 하던 말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완화적으로 들릴 만한 몇 가지 단어들까지 말하면서 시장은 즉각 반응을 하게 되었죠. 이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코인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제 특히나 비트코인이 그간 23,000달러에서 저항을 제대로 뚫지 못하다가 이 파월 덕에 제대로 뚫어준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였는데요. 이 코인마켓은 일단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봐야 하죠. 이제 거기에 이더리움은 오랜만에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나스닥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게 국내 증시도 흐름을 이어받아 코스닥이 1.82% 상승,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2.7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상승은 누가 뭐라 해도 연준이 만들어낸 상승이죠. 이 매크로가 중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장이었습니다. 일단 연준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롬 파월의 경우는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막상 시장은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앞으로 발표될 지표가 어떤 방향을 이제 향할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침체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제 사실 코인 투자를 하면서 2017년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매크로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대 금리였고 2020년 3월부터는 팬데믹으로 0.25% 저금리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금리가 투자에서 크게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이렇듯 이제 금리는 큰 변동폭을 보이지 않을 경우 투자에서는 뭐 큰 변수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5%대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제 한동안 유지되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 금리는 중요 변수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비트코인 상승을 위해 코인 자체적인 이슈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트코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퍼져 나간다거나 이제 국가적인 규제책들이 명확히 세워져 코인에 투자하는 일이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게 만들어야 하죠. 이더리움의 경우는 2021년 상승을 돌이켜보면 이제 모두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디파이나 NFT와 같은 이슈들은 모두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만들어진 디앱 생태계 내의 일이었죠. 이런 이슈들이 보편화되고 사재가 되면 그때부터 가격 상승에 탄력이 붙게 되는 것인데 특히나 비트코인은 내년이죠. 2024년 3월에서 4월경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반감기를 거쳐서 2025년에는 본격적인 상승장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장 중요한 공급의 감소를 막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비트코인 투자가 하락만 견딜 수 있다면 가장 쉬운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2023년 내내 상승만 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이 오르다가 또 내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뉴스에 나와주면 되죠. 그 외에는 거의 마이너스 상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투자할 때 자산의 특성을 잘 알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제 오른다고 단기적인 이슈에 기뻐하기보단 적어도 2025년까지는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10%나 20% 먹으려고 이 코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개신 자산에 대한 공부 멈추지 마시고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